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지금은 이제 네. 얼마 전에 매매했던 아파트에 새로운 신규 임차인 전세 계약하러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 매물도 아까 알려주신 그 환산평당가, 그다음에 기대수익, 기대평당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구매하셨던 매물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매매가 1억 7,500, 전세값 1억 6천, 총 들어가는 투자금만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의 갭이 있는 매물을 매수하셨고, 이제 그러면 이것도 예상하신 전세 금액이 1억 6천이었는데 오늘 이제 세입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건가요? 네, 그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전세값을 결정할 때는 가격 결정권이라고 했죠, 아까. 네네. 내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6천으로 제가 전세값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신규 임차인 1억 6천에 맞춰서 정확하게 전세 계약을 쓰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기대 수익 자체는 1,500이 들어가면서 기대 수익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2주 전 매수하신 매물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예. 뭐 2억 이상. 기대 수익은 2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1,500 갭으로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 수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매수하셨던 당시의 가격보다 시세 차익이 2억 이상 차이가 난다. 네. 굉장하시네요. 제가 항상 최소 기준,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2억이란 숫자도 최저, 미니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억 7,500이신데 예. 전세 세입자는 1억 6천에 지금 유치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입자분께서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맞는 거죠? 대출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뭐 디딤돌이나 대출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감정가가 높게 나오다 보면은 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세 매물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전세값을 조금 높게 불러도 이 저렴한 이 매물 중에서는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도 전세 세입자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러면 그 말을 다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1억 6천만 원이 전세 가격인데 그대로 자기 돈을 1억 6천만 원을 들고 그대로 준비하셔서 세입자가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사실 내가 세입자분들께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그 자금을 준비하시는지는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고려사항 문제일 뿐이지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신경 쓰면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기회비용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이 부동산을 매물을 분석하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기대 수익, 환산평당가 이런 것들 모두 적용하고 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미 대답은 해주셨지만 1억 7,500이 매물이다 라고 하면 이게 감정평가가 얼마큼 나온다는 건 공시지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1억은 넘을 것 같아요. 1억, 공시지가 1억 이하 매물인가요? 혹시 매수하신 게? 맞아요. 딱 공시가 9,900만 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도시주택공사라든가 뭐 여기서 평가를 할 때 1억 5천 정도인데 많이 나와봤자 1억 이하니까 1억 4천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1억 6천을 들고 오는 세입자분은 자기 돈을 전부 준비하셔서 대출받지 않고 입주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매물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이제 주저했을 것 같아요. 누가 1억 6천만 원을 들고 전세를 들어오시겠냐. 당연히 대출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자기 돈은 20%만 준비하고 80%는 은행의 대출을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답은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건 내가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 매물만 정확히 분석하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준비해 오는 것은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지도 잘 알지만 네.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으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뭐 5%가 상환을 하든 뭐 전세자금 대출이 뭐 요즘에 말들이 많아가지고 뭐 축소가 된다 한들 뭐 DSR 뭐 대출 규제 저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매물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고 분석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나머지 일은 그냥 내 것이 아닌 거죠. 매물만 분석하시고 선정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이 가격 매물을 얼마에 살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전세를 얼마에 맞출 것인지, 거기까지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이 뭐 전세자금 대출이 뭐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는 건지. 물론 이것도 뭐 고려 대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현재 주변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은 전세 매물 자체가 아예 거의 뭐 제로화에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은 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그 초과되는 금액이라고 할지언정 1억 6천 할지언정 그거를 어떻게든 그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가 워낙 수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요적인 측면은 조금 고려는 하죠. 그렇게 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전세자금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1억 4천 전세자금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 1억 4천에 한정 짓지 않고 주변에 수요와 공급 여러가지 그 재반 상황들을 기타 고려했을 때 이건 1억 6천에 베팅을 해도 세입자가 알아서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겠다 하면은 제가 가격을 결정해서 부동산에 제시를 해서 새로운 전세시장 금액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과 그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가격을 물어보고 설정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매물들의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격으로 전세를 설정해도 되겠다라는 분석 하에서 베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1억 6천 좀 사실상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전세 대출이 안 될 테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전세를 빨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1억 6천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확률상 희박하겠죠. 그래서 낮추자고 제안을 먼저 하기도 하나요, 중개인들께서? 그럼요. 처음에 1억 4천으로 하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아니다. 1억 6천에 맞출 수 있다. 이 아파트의 이 정도의 시세, 이 정도의 매물은 1억 6천이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다 책임지고 할 테니 일단 1억 6천으로 한번 진행을 해달라.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자, 가격을. 그래서 일단 1억 6천으로 확실하게 진행을 밀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게 달성이 되는 바로 역시나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그 결과이다 보니까 바로 내놓자마자 며칠 만에 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가격 결정권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가격 결정권. 이제 계약서 쓰는 상황에서 증명이 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1억 7,500원의 매수, 1억 7,500의 매가를 형성한 그 매물이 1억 6천에 전세 체결이 되는 매수 2주 만에 맞죠? 아파트를 매수한 지 거의 며칠 만에 지금 가격 그 전세를 맞춘 거고요. 이 매물은 며칠 만에 또 된 건가요? 지금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그 말을 그게 50만 원 지난주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샀는데 며칠 만에 바로 50만 원 나 이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 입금을 하고 계약서 쓰는 날은 오늘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쓰러 가는 거예요. 사실상 예전에 계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신 가격 결정에 의해서 세입자가 맞춰진 날은 며칠도 걸리지 않았다. 정확히 시장을 바라보고 꿰뚫어 보다 보니까 1억 6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그
계산과 시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함에 있어서 근거 없는 베팅들이겠죠. 아니야 너무 비싸, 아니야 너무 싸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라온님께서는 시장을 분석을 하고 이 가격이 적합하다, 가능하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베팅을 하신다는 거고요. 단 한 번도 제가 가격 결정권에서 크게 빗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계약금을 이쪽으로 주고 계산해보니까 주고 잔금 때 여기서 그 사람이 1,600이나 1,500 주면은 200~300이 남더라고. 잔금 때 들어간 거지 이쪽이. 네, 그래서 그 오신 분한테 이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서 얻어주는 거예요. 있잖아요. 네, 교회 부목사로 오는 거래. 대구에서 일이. 그래서 사택을 얻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중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이 돈을 다 줄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저한테 50만 원 입금하지 않나요? 50만 원이요? 그게 저기잖아. 30만 원 아니에요? 30만 원. 30만 원. 그거를 저한테 그러면 30만 원이면은 일단 여기 줘야 되는 도구를. 일단 들어오셔요. 서서히지만. 아직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이 대구에서 아직.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그러면 필요 없죠? 차이가 계셔요. 네, 저 전화할게요. 네. 끝나셨어요? 근데 하나 네네. 엄청난 큰 착오가 하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혹시 어떤 앞날에 좀 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잠깐. 왜죠? 뭐냐면 네. 원래 오늘 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그 1,500만 원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1,600만 원을 매도인이 쓰다 보니까 매도인 통장에 들어가서 예. 그 1,600만 원을 모아서 또 다른 걸 거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1,600만 원이 공백이 생겼네요. 잔금 치르기 전까지. 떴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이게 1,600만 원이 비는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좀 고민이 됐어요. 그건 그렇고 저희 계약서 확인 한번. 그 전세 시장의 가격 결정권에 대한 증명. 계약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오늘 것만 좀 보여주시면. 지금 계약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가방에만 해도 이렇게 네네. 계약서가 너무 그건 이제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격에 보면은 1억 6천 보이시죠? 전세 계약 1억 6천에 체결이 됐네요, 정말. 확인했습니다.